안녕하세요, 정미소 테레비입니다. 오늘 품종 TMI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품종 오대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아마 이 오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이 이제 조생종이 나오는 철이어서 조생종 오대가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철원 오대라고 하는 강력한 브랜드로 국민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품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쌀에 대한 오프라인 강연이 종종 있어서 그럴 때마다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다들 이 철원 오대쌀 아시죠? 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 철원 오대쌀은 철원 평야와 오대산 지역에서 나오는 쌀인가요? 대부분 맞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철원 평야는 강원도 북쪽에 있는 게 맞고, 근데 오대산은 어디 있나요? 강원도의 남쪽, 평창에 있으니까 철원 평야와 오대산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철원 오대쌀은 이 강원도 전체에서 키워지는 쌀인가요? 그러면 약간 웅성웅성 거리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질문들 하십니다. 그럼 오대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오대가 뭘까요? 오대가 분명히 쌀 이름은 분명한데 우리는 철원 오대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철원 지역과 오대산 지역. 물론 이 철원 오대에서 오대라는 게 오대산을 뜻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전에 1980년대에는 조생종 품종에는 산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오대, 도봉, 설악, 관악, 그다음에 천마. 보통 우리가 지역명으로다가만 쌀 이름이 많이 홍보되다 보니까 철원과 오대산으로 이렇게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에다 철원군에서 지역 특화 브랜드로 이 철원이라고 하는 지역과 오대라고 하는 품종을 붙여서 철원 오대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게 됨으로써 철원 오대라고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오대가 철원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강원도 전역에서 키워지고요. 그래서 오대라고 하는 다른 브랜드, 철원 오대 말고도 다른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삼척에는 삼척동자 오대쌀이라는 게 있고요. 홍천에는 오대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린천으로 유명한 인제에는 하늘 내린 오대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대라고 하는 이름이 안 들어가지만 양양의 해뜸이, 화천의 물빛 누리도 이 오대 품종입니다. 아마도 지역명, 품종명이 같이 이렇게 붙어서 브랜딩된 거는 철원 오대가 유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김포쌀, 이천쌀, 맑은 쌀, 하늘쌀 이렇게 이제 그냥 지역명이나 아니면은 추상적인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지역명과 정확한 품종명이 결합된 게 지금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스마트하게 쌀을 구매하는 방법은 품종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서 키워졌나 지역을 보시고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나까지 확인하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품종과 지역, 그 다음에 농사지은 농부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쌀을 동네 정미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동네 정미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품종의 쌀을 구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대가 개발된 건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1974년도에 내병성이 강한 악기수호와 내냉성이 강한 후지 269호를 인공 교배해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도에 종자 증식 후에 1983년도에 장려 품종으로 선정돼서 지금까지 키워지고 있고요. 내냉성, 그러니까 찬 기후에 강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 아주 특화된 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대는 밥맛으로도 소비자들 선호도가 아주 좋습니다. 밥맛에 영향을 주는 아밀로스 함량이 18%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단백질 함량이 7.1%, 완전 미율은 96.7%로 식감이 있으면서도 차진 밥맛을 보여줍니다. 또 출수기가 7월 28일인 조생종 품종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지나면서 맛이 떨어진 쌀을 드시다가 9월부터 햇살로 만나보실 수 있는 쌀이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도 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쌀알이 살짝 크다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요. 살짝 크다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말로는 실감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 비교해 보도록 세 가지 쌀을 준비해 봤습니다. 쌀알이 크기가 사실은 살짝 다른데요. 이쪽으로 보시는 게 진부라고 하는 똑같은 조생종 품종입니다. 이렇게만 보셔서는 잘 모르겠지만 맨 오른쪽에 있는 쌀, 이건 쌀알이 좀 큰 품종인 신동진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요 신동진과 좀 더 작은 진부와 중간 정도의 요 오대가 쌀알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대를 쌀알의 크기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쌀들 중에 중간에서 약간 좀 큰 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있는 그런 쌀일 것 같아요. 쌀알의 크기는 사실 식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쌀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도 쌀에 대한 정보를 볼 때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5대로 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솥밥으로 하나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싸온 도시락으로 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솥밥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김이 확 올라오는데요. 이 솥밥을 하면 사실은 살짝 누룽지가 생기기 때문에 밥 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밥솥으로 할 때는 사실은 누룽지가 생기진 않잖아요. 이 솥밥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향도, 밥향도 아주 진한 밥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향이 없는 것도 아닌 이런 향이 굉장히 좋은 밥향이 올라오고요. 자, 육안으로 보셔도 이렇게 밥알이 탱글탱글하게 잘 살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 하나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 모양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쌀이 굉장히 식감이 좋거든요. 철원 5대가 식감이 좋은 아주 대표적인 쌀입니다. 아주 간소한 도시락이지만요, 제가 약간 이 정도 스타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직접 준비한 도시락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쌀알이 하나하나 이렇게 있어서 너무 찰기가 강한 쌀로 도시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쌀알이 온전히 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서로 이렇게 엉겨붙어서 이렇게 약간 떡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5대 쌀은 각자 그 밥이 하나하나 이렇게 잘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밥의 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제 도시락은 이제 식은 채로 밥을 먹기 때문에 밥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밥을 씹는 식감도 굉장히 약간 살짝 톡톡 튀는 식감이 있고요. 그리고 씹을수록 단맛이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게 막 한 밥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식었어도 굉장히 맛있는 이런 맛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 5대가 많이 알려지고 지명도도 굉장히 높은 쌀이지만 어쩔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강원도가 이젠 밤낮의 기온차가 크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더워졌다는 거죠. 쌀도 품종마다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대는 이제 강원도가 더 이상 적합한 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식감이 좋은 5대 더욱 맛있게 먹기 위해서 남북의 공동재배 긴급 제안해봅니다. 고조 남북 농민들이 만나서 같이 농사 짓고 5대로 쌀밥 지어 먹으면 그게 통일 아니겠습니까? 자, 품종 TMI 오늘은 5대였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